자, 어쨌든 오늘은 말이죠. 오늘은 오랜만에 리플을 읽어주는 남자 모드로 최근 소식들을 정리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날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특집으로 여러 가지 특정 부분에 대해서 약간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는 바람에 최근 소식들을 다루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IMF 총재의 공식 자리 GEC 관련된 그 모임에서 했던 얘기들을 토대로 어떤 얘기들이 있었는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고 그 밖에 소식들 핵심만 골라서 여러분들께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어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소리가 안 들린다고요? 하나 둘. 말소리 혹시 안 들리시나요? 들리세요? 아니? 라디오 모드라고요? 화면이 안 보여요 혹시? 그래? 화면도 보이시죠? 화면 안 보이시는 거 아니죠? 저는 또 이제 뭐 화면이 안 보이거나 또는 소리가 안 들린다는 줄 알고 살짝 우려를 했었네요. 유튜브가 말을 안 들어가고 요즘에. 자, 어쨌든 오늘 첫 번째 소식부터 여러분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날인가요 여러분들? 매달 1일이 되면 우리와에 관련 있는 날이죠. 매달 1일은 저희로서는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매달 1일은 뭐냐면 바로 리플사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XIP가 에스크로로 매달 1일날 10억 개씩 풀리는 날이죠. 그래서 오늘 역시도 풀렸습니다. 풀렸고 이번 달 에스크로도 제가 풀었어요. 제가 풀었고 RD로 시작하는 건데 안 나오네요. 이걸로 검색해야겠다. 자, 그래서 어제 사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 달 메모는 그냥 간단하게 한 줄 남겼어요. 간단하게 한 줄 남겼고 누가 저한테 팁봇 보냈네? 이거 뭐야? 누구시지 이거? 소스태그가 41835. 어쨌든 누가 또 여기다가 뭐 보냈네요. 이거 외국 친구들인가? 왜 이런 걸 하는지 모르겠지만 자, 어쨌든 자, 오늘 메모는 그냥 간단하게 남겼습니다. 한 줄 남겼어요. 라떼는 말이야 하고 약간 요즘에 유행하는 광고에 나오는 이 꼰대 발언. 꼰대 발언 약간 아재 개그식으로 라떼 이즈 홀스 이런 식으로 라떼는 말이야. 보통 옛날엔 그러지 않았어요. 요즘 애들 좀 근성이 없구만 막 이러면서 꼰대질 할 때 보통 옛날에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광고에서 그거를 이제 장난식으로 아재 개그 스타일로 라떼는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있거든요. 장난으로 그거 남겼는데 워라 어서오세요. 결국에 또 역시나 걱정했던 대로 아주 사기판입니다. 저 메시지 갖고 라떼가 누구냐 뭔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최근에 데이비드 슈왈츠가 그 뭐죠 여러분들? 간단히 소개시켜드리면 데이비드 슈왈츠가 최근에 개 사진을 올렸어요. 개 사진. 조엘카츠라고 해야 되나 보네. 보시면은 아주 가지각색이 아주 그냥 이 녹스라고 개 사진을 하나 올렸거든요. 보이시죠? 그래서 뭐 저기에서 말하는 홀스가 얘를 얘기하는 거다 또는 라떼가 얘를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뭐 제가 이제 그 이방카 지갑 관련돼서 여러분들께 속지 말라고 저 지갑의 유저네임은 누구든지 본인이 원하는 이름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방카라는 이름 또는 트럼프라는 이름이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합중국은 아니죠. 미국 대통령 그 트럼프가 아닐 수 있고 아닐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그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지갑 중에 하나를 빌 클린턴 시크릿이라는 이름으로 달아서 여러분들께 그걸 통해서 약간 반어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그 지갑으로 풀었다 보니까 해외에서는 또 이제 빌 클린턴이 뭐 리플사 관련 있는 거가 맞는 것 같아 역시 막 이러면서 아주 재미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냥 저희는 재밌을 뿐이죠. 저희는 재미를 위해서 그렇게 푼 건데 저기는 온갖 수수께끼를 동원하면서 아주 수수께끼 푸는데 혈안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에스크로는 지금 현재 풀려갖고 이동을 안 하고 있어요. 이동을 안 하고 있는 상태고 그냥 들고 있습니다. 현재 계정에서 원래 이러죠. 며칠 지나서
아마도 이제 보통 때라고 하면은 3억 개만 쓸 것 같고요. 7억 개는 이동을 시켜서 다시 에스크로로 잠가 놓을 겁니다. 아마 6월 달에 제가 따로 확인은 안 했으나 동일한 방식을 취했을 거예요. 예, 역시 그렇죠. 예, 보시면은 100만 1000만 억 3억 개 이동을 시켰죠. 요건 쓰려고 이동시킨 거고 나머지 6억 개 1억 개 남겨놨네요. 또 재밌는 거는 나머지 7억 개를 전부 이동시킨 게 아니라 6억 개만 이동시켜서 에스크로를 걸었네요. 이거 한번 추적해보죠. 에스크로 걸었을 겁니다. 확인차, 그죠? 4억 개 이동시킨 건 여기 에스크로 크리에이션이라고 적혀있죠. 에스크로 걸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억 개 이동한 것도 볼까요? 2억 개를 썼네. 2억 개를 썼네요. 2억 개 이동시켜갖고 판매를 했네요. 그러면 앞서 이 3억 개를 에스크로로 잠갔나 보네요. 볼까요? 잠갔죠? 네, 역시나 매달 똑같은 패턴입니다. 7억 개를 다시 에스크로로 잠고 3억 개를 남겨두는 패턴을 동일하게 취했고요. 6월 달에도. 그리고 1억 개를 제한 나머지 2억 개를 아까 보신 것처럼 이동시켜갖고 판매하는 데 썼습니다. 그래서 7월에도 역시나 비슷한 패턴으로 이어질 것 같아요. 아마 며칠 지나면 이동하기 시작할 것 같은데 당장은 이동 안 하겠죠. 매달 패턴이 비슷하니까요. 그래서 에스크로 관련된 건 이쯤으로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어서 소식들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방글라데시에 이제 머니그램이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이제 은행 계좌 입금 관련된 서비스 해갖고 했는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이제 구분하실 게 머니그램이 파트너십을 맺어서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방글라데시 이거 지어서 쓸게요. 깔끔한 데다가 방글라데시 뭐 은행이든 뭐든 간에 이제 머니그램과 파트너십 이렇게 하트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머니그램과 이제 사랑에 빠지는 거죠. 이런 소식들이 전달될 때 좀 구분을 잘 하셔야 되는 게 이거 이꼴 리프사 파트너나 다름없다. 이거는 틀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머니그램이 파트너십 맺는 거는 본인들의 네트워크가 다른 데랑 이제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서 서로 간에 서로의 자산들을 서로 활용해서 윈윈을 하자. 약간 이런 의미로서 머니그램 네트워크가 확장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물론 그거는 있어요. 제가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제가 이 일례를 설명드린 적 있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머니그램이 말이죠. 엑스커런트 사용을 하게 되면 이거 엄청난 호재다. 이 설명을 하면서 리아의 케이스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왜 그러냐면은 머니그램이 작년 1월에 2018년 1월에 엑스라피드 파일럿 테스트를 할 때 밝힌 게 XBR을 같이 쓰겠다고 밝혔는데 XBR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본인이 리플렛 멤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저 리플렛을 이용하기 위한 그런 리플렛에 접근하기 위한 솔루션이 바로 XBR입니다. 만약에 머니그램이 엑스라피드는 쓰지만 XBR을 쓰는 상태라고 하면 당연히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시암은행이 활용하는 기능인 최신 기능인 바로 멀티옵은 당연히 못 쓰겠죠. 왜냐면 엑스커런트 4.0을 써야지 쓸 수 있는 기능이죠. 그건 뭐다? 머니그램 엑스라피드 쓰더라도 리플렛 멤버들, 다른 리플렛 멤버들이 머니그램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엑스라피드 쓰는 게 불가능합니다. 왜냐면은 멀티옵을 쓰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머니그램이. 이것부터 시작을 해서요. 그거 외에도 머니그램 네트워크에 만약에 리플렛 멤버들이 접근을 하려면은 엑스커런트를 씀으로써 리플렛 멤버여야 합니다. 근데 엑스비아는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설명드린 이유 때문에 바로 머니그램이 엑스커런트도 사용하겠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이건 호재입니다. 실제로 리아가 그렇죠. 리아 역시도 머니그램처럼 월드 MT 업체, 송금 전문 업체 중에 탑5 안에 드는 대형 업체입니다. 그래서 리아가 엑스커런트로서 리플렛 멤버가 됐다는 소식이 떴을 때 리프사의 반응 어땠죠? 대대적으로 인사이트 홍보하고 트위터에서 리프사 직원들이 야 이거 대박 나이스 완전 나이스 막 이런 식으로 뜨겁게 반응했잖아요. 그런 뜨거운 리액션이 있었던 이유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때문입니다. 그런 글로벌 탑 레미턴스 업체 중인 하나인 리아가 리플렛 멤버로 참여한 거예요. 이 얘기는 리플렛 멤버, 리아를 제한 다른 멤버들이
리아가 도달할 수 있는 네트워크 범위까지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다 따봉을 외친 거예요. 예, 마찬가지로 머니그램도 엑스커런트까지도 사용한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소식이겠죠. 예, 그리고 설사 이것도 구분을 잘 하셔야 되는 게, 머니그램의 엑스커런트를 써서 이제 다른 리플렛 멤버들이 머니그램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게 됐을 때, 그럼 잘 생각해 보면 오늘날의 소식들, 뭐 예를 들면 이제 편의를 위해서, 제가 편의를 위해서 그냥 실제 소식과는 다르게 예시를 들게요. 뭐 방글라데시 은행이랑 협업을 맺어서, 이 방글라데시는 또 리플렛 멤버는 아닙니다. 리플렛 멤버 아니라고 했을 때 멤버는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머니그램이 이런 리플렛 member 아닌 방글라데시 은행과 협업을 맺었다고, 파트너가 됐다고 가정했을 때, 이러면 만약 이 상황에서 이제 머니그램이 엑스커런트를 써주게 되면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다른 리플렛 멤버들이 이 머니그램이 파트너십을 맺은 방글라데시 은행까지 범위가 확장이 되겠죠. 그거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은행이 리프사 파트너십은 아니죠. 그걸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리프사의 고객은 아니에요. 단지 머니그램과 관계가 있을 뿐입니다. 이 관계에서는 X입니다. 띡띠입니다. 리프사의 고객은 아닌 거예요. 얘네가 뭐 리프사 솔루션을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머니그램 관련된 거는 아무래도 이런 네트워크 범위가 확장되는 거는 분명히 좋은 일은 맞아요. 왜냐면 이제 머니그램이 분명하게도 엑스라피드를 쓸 기업이기 때문이죠. 그런 이유 때문에 좋은 소식은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제기구인 IMF와 그리고 월드뱅크, 이 친구들 열심히 세계 경제 관련된 그 주요 변화들에 관련돼서 되게 뭐 조사도 하고요. 설문조사 같은 것도 하고 본인들의 이제 연구 보고서 같은 것도 발행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QR코드 보이죠? QR코드를 통한 페이먼트 관련된 거를 이렇게 그림을 올리면서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5개, 아니 5개가 아니죠? 피프스 5번, 어바웃이니까 약간 표현이 제가 생각하는 거랑 다른데? 5개국 의미하는 것 같은데? 자, 어쨌든 IMF와 월드뱅크가 같이 서베이, 설문조사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5개 정도 국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고려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의 온 디지털 커런시, 바로 CBDC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센트럴뱅크라는 얘기는 안 나오지만 약간 국가 컨트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 디지털 커런시를 발행한다. 그것은 곧 CBDC를 의미하는 거죠. 그들의 CBDC 발행, 이거 관련된 건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문조사나 연구 보고서 같은 것들 발행하는데, 지금 같은 케이스가 바로 설문조사를 한 거죠. CBDC의 발행이 임박하고 있다는 얘기를 좀 국제기구나 기사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 화면에는 안 보이지만 리브라 프로젝트 관련돼서도 BIS는 BIS 여러분도 아시죠? 이거는 중앙은행의 중앙은행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했죠. 국제기구고, 여기에 이제 쿼트 의견으로는 이 사람들도 그 얘기를 합니다. 리브라가 중앙은행들의 CBDC 발행을 촉진시킬 것이다. 촉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썼네, 순서를. 이렇게 썼는데, 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BIS도. 왜냐면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리브라 자체가 글로벌 커런시로서 본인들이 자리 잡으려는 목표를 하다 보니까 중앙은행들이 거기에 대해서 약간 우려를 많이 하는 쪽이죠. 지금 대부분들이. 왜냐하면 본인들의 그 통화가, 본인들의 법정화폐가 영향력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로 미리 선빵을 칠 수 있다는 거죠. 선빵 팍팍 먼저 CBDC 발행해갖고 어딜 감히 이 자식이 막 이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민감하게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변화에 따라서 리프사가 비즈니스가 성공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실패할 수도 있는 이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흐름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이제 얘기가 나온 김에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그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보다는 사실 이런 통화제도 관련된 게 정말 리프사의 성패를 가로짓는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 이 싸움 구경이 재밌고 싸움하는 거 옆에서 지켜보면 재밌잖아요. 역시나 이제 스케일이 남다른 국가 간의 그런 무역 전쟁도 되게 재밌는 싸움은 될 텐데, 예, 그건 재미만 있을 뿐이지 사실 이제 국제 통화제도 관련된 거에 밀접한 관련을 갖지 못하거든요. 예, 지금 리프사가 하려는 것과 그리고 리프사가 어떤 방법을 쓰려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할 때 그거를 잘 떠올리시면 정말 중요한 거는 지금 보시는 페이먼트와 그런 트렌드의 변화, 그리고 더불어서 국제 통화제도에 대해서 이제 각 국가들이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지. 물론 이제 국제기구인 IMF, 국제통화제도랑 되게 밀접한 국제기구죠. 그러니까 이런 기구들이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소식들을 잘 주시하시는 게 아마 여러분들께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이어서 이제 혜연비님이 어제도 말씀해 주신 건데 트위터에 잘 정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 트위터 오시면 제가 리트윗해서, 또는 혜연비님 트위터 가면은 잘 나와 있거든요. 저 되게 충격적인 게 여기 이게 아마 메인일 것 같네요. 아프리카에서 일본으로 10만엔을 이제 크로스보더 페이먼트로 보냈는데 1000엔밖에 도착을 안 했습니다. 에러가 난 거죠. 말이 안 되죠. 수수료 너무 많이 뗐으니까 에러가 난 건데, 그 에러를 처리하는데도 그러니까 며칠을 막 되게 많이 허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브래드 갈링하우스나 이제 그 밖에 기타 등등 이 스위프트의 문제를 찝을 때 에러율이 생각보다 된다, 에러가 많다 생각보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에러가 생겼을 때 그거를 문제가 어디서 발생했는지 확인하고 그걸 처리하는 데까지 시간도 많이 든다는 거. 그럼 시간뿐만이 아니라 비용적인, 돈적인, 돈으로 환산될 수 있는 그런 비용들이 소모가 된다는 얘기죠. 굉장히 낭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비교를 잠깐 하고 가면 엑스커런트는 양방향, 바이 다이렉셔널한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리얼타임입니다.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바로 처리가 가능해요. 근데 사실 DLT의 특성상 뭐라 해야 될까요? 정확하게 이제 기입을 할 정보들, 그러니까 누가 누구한테 돈을 보내고 어떤 은행을 통해 갈 거고 계좌번호가 뭐고 받는 사람이 누군지만 정확하게 은행 쪽에서, 금융기관 쪽에서 입력만 하면 에러 날 일이 없죠. 그거 아니고선 에러 날 일이 없습니다. DLT 기반이기 때문에. 그게 명확한 차이점이죠. 자, 이어서 머니그램과 약간 비슷한 소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여기에도 머니그램이 껴있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랍에미리트, UAE, 여기에 이제 이 아부다비 이 은행 리플랩 멤버죠. 리플랩 멤버인데 여기가 이제 보시는 것처럼 페이시란 것을 런치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모바일 월렛인 것 같아요. 모바일 월렛 형태로 뭔가 이들이 디지털 포메이션, 트랜스포메이션, 좀 더 디지털화 시키는 거, 은행 업무나 이런 여러 가지 금융 업무들을 디지털화 시키는데 굉장히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니그램과 파트너 돼 있다고 하네요. 이거는 좀 더 이제 네트워크 도달 범위를 확장하고 더불어서 이것도 알고 계셔야겠네요.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것도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리플랩 멤버끼리도 여러분들 리플랩 멤버가 되면 리플랩 멤버들끼리 자동으로 파트너십이 된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리플렛 관련된 소식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리플렛 멤버들끼리 뭐 파트너십을 했다는 소식이 막 들려오잖아요. 그 이유는 이제 금융거래, 페이먼트를 하려면은 여러분들께 많이 설명드렸던 릴레이션십이 필요합니다. 관계가. 이 안에 담기는 내용들은 뭐죠? SLA 같은 서로 간의 약속, 약속을 준수 안 했을 때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 이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환율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지, 이런 기타 등등의 내용을 담아서 서로 계약으로 약속을 해야지 이제 페이먼트가 가능하다고 했죠. 보통 이거를 우리 환거래 계약이라고 합니다. 하는데 역시나 그런 게 정해져야지 가능한 겁니다. 가능한 거고 이거를 커버해 주는 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참 이 금융 관련된 거, 특히나 이제 리프사가 하려는 거는 서로 관련이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설명드리다 보면 진짜 막 3-4시간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들 나오면 계속 이어서, 예, 서로 연결을 해야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이먼트, 이런 릴레이션십이 바로 필요한데, 이거를 극복하는 게 바로 멀티옵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A와 B가, 예를 들어 볼게요. 멀티옵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이런 건데, 릴레이션십이 없어도 서로 간에 페이먼트가 가능해요. A와 B가 계약관계가 아니에요. 없어요, 환거래 계약이. 하지만 여기에 시암은행이 있어준다면, 여기 S라고 적을게요. 시암은행이 있어준다면, 그리고 아이고야 이렇게 A와 S가 서로 릴레이션십이 있고, 이렇게, 그리고 S와 B가 릴레이션십이 있고, 하지만 둘이 다이렉트는 없고, 근데 둘이 다이렉트로 하길 원해요. 페이먼트를 하길 원했을 때 이런 식으로 시암은행 멀티업이 활성화된 리플렛 멤버를 통해서 쫑쫑 마치 다이렉트로 서로 하는 것처럼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냥 이 지금 보시는 멀티업은 마치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S가 돌멩이 하나를 얘한테 넘겨줘요. 그러면 S가 돌멩이 받아서 넘겨주는 이런 게 아니라 DLT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중간에 시암은행의 원장만 끼는 겁니다. 예. 원장만 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토믹하게 동시에 업데이트 되면서 처리가 되는 겁니다. 예. 이게 좀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지금 제가 두 가지 상반된 예를 드린 거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돌멩이를 이렇게 한 다리 건너고 얘가 받은 다음에 건너는 게 오늘날의 스위프트 방식인 거예요. 스위프트를 통했을 때 이런 방식인 거고, 지금 제가 아토믹 스왑이라고 얘기한 거, 아토믹 세틀먼트라고 하는 거는 서로 원장이 이렇게 동시에 확인되고, 이 거래가 진행될 때 어떤 식으로 수수료를 지불하고 어떻게 환율이 처리될 건지 서로 간의 원장에 미리 표기가 되고, 이 셋이 동의를 하는 순간에 그게 동시에 업데이트가 싹 됩니다. 예, 동시에 리얼타임으로 딱 처리가 돼버려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차이인 겁니다. 당연히 돌멩이 옮길 때는 우체국에서 우편 보낸 것처럼 시간이 걸리겠죠. 하지만 이거는 디지털식으로 그냥 동시에 원장 업데이트. 예,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DLT 기반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멀티업의 강점, 이제 관련된 내용이 나와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서 소식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다 설명드린 것 같네. 아, 그리고 코인펌 얘네도 간단히 소개를 드릴게요. 여러분들 아마 기사 중에 리플사가 코인펌이랑 뭐 파트너를 맺었다, 뭐 이런 콜라보레이션을 한다 얘기가 많은데, 그 진위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기사 내용만 따르면 이제 리플사가 코인펌이라는 데와 파트너를 맺었거나 또는 이제 콜라보를 한다, 서로 협력을 한다는 건데, 뭐 그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이제 오피셜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기사에 따르면 그렇다고 하고, 다만 확실하게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수 있는 건, 이 코인펌이라는 회사는 제공하는 서비스가 여러 개 있지만, 이 XIP랑 관련돼서 기사가 났던 거는 요겁니다. 안티모니 론더링, 자금 세탁 방지랑 CFT, 테러 자금 조달 관련된 거, 방지하는 거, 이 두 가지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 서비스를 제공해요. 그래서 XIP에 대해서 이 서비스를 업계에서 최초로 제공한다고 자랑하는 회사입니다. 뭐 이 회사 말이 맞다고 하면은 현재 기준으로는 이 회사 말고는 XIP에 대해서는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추적 기능이나 테러 자금 조달을 방지를 위한 추적 기능을 제공 안 하나 봐요. 어쨌든 이 회사는 이제 XIP의 이 자금 이동, XIP 이동 같은 거를 추적하는 기능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 두 가지가 가능하도록 기능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요. 그래서 대충 얘네들이 하는 거 어떤 방식으로 구현했는지 보니까 아주 독한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모든 XIP는 제네시스, 그러니까 창세기죠, 일종의. 이 XIP 레저라는 게 탄생했을 때, XIP가 창조됐을 때, 그때를 이제 창세기, 제네시스라고 얘기하면 태초에 1000억 개가 한 계정에 존재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거꾸로 다 거슬러 올라갑니다. A 계정에 뭐 예를 들어서 1000개의 XIP가 있었는데, 이거에 대한 AML과 CFT를 해줘라, 검증을 해줘라, 이러면은 태초까지 추적을 해요. 이 1000 XIP가 태초부터 어떤 계정들을 거쳐서 여기까지 이르렀는지 다 뒤져냅니다. 거꾸로 올라가서. 그거를 다 서칭을 해갖고 이 자금이 과연 요 두 가지에 위반되어 있는지 아는지,
위반되진 않은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결과를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하더라고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있으면 당연히 좋죠. XIP 관련돼서. 요즘에 이제 FATF의 최종안이 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자금 세탁 방지가 가능해 되고 CFT가 돼야 된다. 테러 자금 조달이 방지가 돼야 된다. 중요한 문제죠. 그리고 이거 보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어제 특집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저께 설명드렸죠. 그리고 팔콘이라는 이 프라이빗 은행, 이 은행 아마 제가 듣기로는 스위스에 있다고 하는데 XIP에 대한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참 재밌어요. 되게 뜬금없이 스위스 쪽에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이 탄생했는데 뭐 의미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한테 좀 가깝게 와닿는 시중 은행이 아니라서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은행은 맞다고 하면 그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기대하고 그리고 또 아마 예측했던 그거는 맞은 거죠. 2019년까지 이 은행 중에 암호화폐에 대한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이 나올 것이라 얘기했는데 어쨌든 은행이 은행이니까. 하지만 좀 와닿진 않네요. 시중은행, 저는 제가 와닿는 그 은행의 커스터디는 우리나라 시중은행까지 딱 서비스, 막 XIP 예금을 받아준다. 계좌에 이제 뭐 송금도 가능하다. 아예 은행이 막 그 XIP를 보관하는 계좌 자체를 제공하는 거죠. 그러면 되게 와닿을 것 같은데 이거는 솔직히 좀 와닿지 않아요.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스위스가 뭐 전형적인 그게 있죠. 이런 뭐 국제 관련된 국제기구 BIS도 아마 여기 있는 걸로 아는데 스위스에 위치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이 은행과도 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나라죠. 애초에 그 세계전쟁 때도 스위스 약간 중립국에 위치하는 바람에 그런 특성 때문에 은행 관련해서도 약간 양쪽 어떤 진영이든 간에 안정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은행 관련해서도 특히나 이제 프라이빗 은행들 여기에 되게 강한데 그런 이유로 여기 스위스에서 이런 은행들이 XIP에 대한 커스터디 서비스 제공하는 건 좋은 소식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뭐 그럴지도 몰라요. 근데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와닿진 않습니다. 사실 우리 생활에 이런 특정 개인 은행들을 쓰는 소수보다는 전 세계 글로벌하게 있는 사용자들, 그런 유저들한테 더 리플사에 관련된 솔루션, 그리고 리플사 솔루션과 관계되어 있는 XIP가 더 실생활에 와닿아야지 뭔가 드라마틱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저는 개인은행, 막 특정 개개인들, 소수 집단들만 쓰는 그런 거 말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약간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체감도 안 되는 소식이지 않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인펌은 아까 설명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이 크레이그 양반, 그 사기꾼 크레이그 아닙니다. 비트코인 캐시 SV라고 이 리플렛이래요. 리플사에 있는 이 사람 뭐죠? 롤이 뭐더라? 기억이 갑자기 안 나네. 어쨌든 약간 이 개발 관련된 메인 업무를 담당하는 친구인데 최근에 이제 브라질 쪽 리플사 이제 오픈을 시작할 때 공식적으로 이 친구가 가서 많은 걸 했다고 해요. 근데 이 친구가 또 약간 되게 의미심장한 트윗을 가끔씩 남겨요. 지금 역시도 그런데 자기가 6월 29일쯤에 이제 최고의 금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닉이라는 리플 메인 개발자 이 사람한테 또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다음에 뭔가 기약하는 이런 의미심장한 문구들을 남겼는데 아주 은근히 이 사람이 좀 수수께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배아로 불가인가? 뭔가 의미심장한 걸 또 남겼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요. 궁금한데 뭐 대신 막 떡상이나 이런 시그널은 아니고요. 이 사람은 약간 비즈니스 관련된 시그널을 많이 내놔요. 예를 들면은 아랍 쪽, 중동 쪽에 리플렛 멤버, 리플사의 고객들이 생길 것 같으면은 막 피라미드 사진 찍어갖고 막 이렇게 올리고 그랬거든요. 예전에. 최근에도 이제 브라질 쪽에 사진을 올렸죠. 자기 브라질에서 뭐 했는데 되게 신났고 브라질 되게 짱이다 이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바로 브라질에서 공식적인 운영 시작한다는 소식이 떴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 얘가 올리는 건 이런 느낌이야 되게. 그래서 뭐 리플사 이 비즈니스 관련해서 뭐가 잘 되고 있나 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리프사 공식 트위터가 마커스 트리처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New Frontier in Fintech라는 주제로 여기 보이시죠? 마커스 트리처 참여해서 스피커로서 뭔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인터넷 오브 밸류 관련돼서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런던에서 있었고요. 여기 참여했기 때문에 이렇게 트윗을 하나 남겨놨죠. 인터뷰 영상이 올라오지 않아서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로 참고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오늘 주요 소식 중에 하나가 바로 요게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같이 잠깐 볼까요? 같이 잠깐 보겠습니다. IMF 총재가 얘기를 한 건데 technology, it's something that we have not explored, but certainly we are very 이거 다 듣기보다는 그냥 핵심만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6월 12일인가요? 6월 2일인가 아무튼 이번 달 초입니다. 이번 달 초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AEI라고 돼 있는데 이게 아마 American Enterprise 어쩌고저쩌고 Institution 그러니까 뭐 그런 식인 것 같아요. 그런 식의 에코노미인 것 같은데 미국에서 있었던 행사 아니 장소는 모르겠어요. 장소는 모르겠는데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어메리컨 뭐뭐 이겁니다. 엔터프라이즈인가 이가 정확히 뭔지 기억 안 나요. 다 에코노미라서 어쨌든 그런 장소에 이제 GC 관련된 걸로 이제 참석을 했었고 보신 것처럼 IMF 총재가 대략 한 50분 정도 되는 그 시간 동안 여러 가지 본인들의 생각, IMF의 생각을 말씀드린 거죠. IMF의 생각이나 그리고 거기에 참석한 참석자들의 이런 질문에 대해서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가 이제 금이랑 은에 관련돼서 IMF의 생각은 어떠냐, 뭐 DLT를 이것과 연계시켜서 금과 은과 연계시켜서 뭐 해본 게 있냐,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는 과정입니다. 이 답변을 할 때 IMF의 관점을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DLT라는 이 테크놀로지가 뭐 레미턴스 분야나 크로스보더 이제 엑셀레이팅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쪽을 좀 더 나아지게 바꾸는 거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엄청난 비용이 들고 시간이 드는 이런 금융에서 쓰이는 트랜잭션들 이런 데 있어서 이 DLT라는 기술이 훌륭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는 관점을 밝힙니다. 더불어서 그 이어서 나오는 게 바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더 관심이 많은데 어디에 관심이 많냐면 이 핀테크 세상에서 있는 이 DLT 기술에 좀 더 관심이 많다. 뭐보다 더 많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암호화폐들보다 방금 얘기한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관련된 변화를 이끌어줄 그리고 레미턴스 분야에서 변화를 이끌어줄 그리고 이 금융권에서 처리되는 트랜잭션들 이 많은 트랜잭션들이 많은 비용과 많은 시간이 들어가는데 이런 데 있어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 개선해 줄 수 있는 DLT 기술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 다음에 본인들의 관점은 이게 훌륭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것보다 관심을 두고 있다고 하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그 밖에 다른 암호화폐들 지금 DLT 관련해서 하나의 유스 케이스를 찝진 않았는데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IMF 총재가 올해 1월 19일쯤 파리에서 열렸던 핀테크 포럼에서 이 비슷한 내용으로 이 하나의 유스 케이스를 정확하게 찝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리플사입니다. 기억을 하시죠? 그래서 이 리플이라는 이름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이미 같은 내용으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1월에 얘기했던 게 있기 때문에 사실 리플사를 언급을 한 거죠. 이 유스 케이스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해외에서도 많이 이제 이것과 관련된 트윗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IMF는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게 IMF가 어떤 국제기구인가가 중요합니다. IMF 뭐죠? I가 인터내셔널 그리고 M이 뭐죠? 모네터리 마지막 F 뭐죠? 펀드잖아요. 얘네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IMS입니다. IMS 뭐죠? 인터내셔널 모네터리 시스템 뭐죠? 국제통화제도. 국제통화제도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기억나시죠? 스위스에서 컨퍼런스 했었잖아요. 그때 누가 참석했었죠?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 어떤 걸 얘기했죠? 리플 솔루션으로 이 국제통화제도를 어떻게 바꿔낼 수 있을지
예, 비전을 얘기했잖아요. 미래. 본인들이 생각해낸 방법과 그런 그 생각해낸 방법을 실제로 솔루션을 구현한 예, 그 솔루션을 통해서 이 국제 통화제도 관련돼서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그 수많은 중앙은행들 관련 주요 임직원과 지금 보시는 IMF 총재 그리고 그 밖에 국제기구들 월드뱅크나 이런 사람들 참석한 자리에서 예, 리플사의 비전을 얘기했었죠. 기억하시죠? 예. IMF는 확실히 리플사에 굉장히 친화적입니다. 리플사를 높게 평가하고 있어요. 뭐 미래는 모르겠는데 과거부터 지금까지는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고 예, 굉장히 도와주고 있습니다. 리플사를. 예. 지금 같은 발언을 통해서도 좀 알 수 있는 거죠. 이들의 생각에 대해서. 예, 그것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참고로 이 지금 인터뷰 영상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올해 1월에 있었던 파리 핀테크 포럼에서 리플사를 언급했던 영상에 관련된 번역본은 예, 조만간 업로드가 될 겁니다. 예, 그래서 빼찌현님들이 이 번역된 영상을 실제로 어떤 내용들을 얘기했는지 저는 요약해서 설명한 거고 예, 실제로 어떤 내용들을 얘기했는지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아마 이번 주 내로 업데이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하십시오. 그래서 이 소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몇 개 안 남았는데 보시면은 BIS에서 만든 자료거든요. 예,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실제 이 돈이 움직일 때 이런 네트워크 구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돈이라기보다는 뭔가 트레이드, 자산들이 트레이드 될 때 어떤 식으로 지금 이동을 하는지를 표기한 건데 여러분들 놀랍게도 유럽의 중심은 요겁니다. 이게 어느 나라 같으세요? 확대해 드릴게요. 이 유럽의 중심으로 요 나라가 박혀 있거든요. 어느 나라 같으신가요? 바로 독일입니다. 저는 몰랐어요. 유럽으로 그러니까 아시아 대륙이나 아니면은 미국, 예, 아메리칸 대륙에서 유럽 쪽으로 갈 때 그 중심에 바로 독일이 있다는 걸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몰랐어요, 솔직히. 근데 이 자료 때문에 알았어요. 보시면 보세요, 여기 네덜란드죠. 그리고 에스파냐, 이거 스페인이고 이태리, 프랑스, 그리고 GBR이라고 적힌 거 아마 맞나? 영국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레이트 브리튼? 예. 맞겠죠 아마 GBR? 예, 영국 얘기하는 거고 이거 체코 같고 다 이거죠 지금 룩셈부르크 지금 다 유럽 국가들인데 중심에 독일이 있어요. 독일을 거쳐가요. 그리고 아시아는 아무래도 중국이 약간 중심에 있고 그리고 이제 아메리칸 대륙은 미국이 중심에 있죠. 예. 몰랐습니다. 보시면은 재미난 거는 2000년도만 해도 어느 정도 일본이 더 앞서 있었어요 중국보다. 그런데 이렇게 재편됐어요. 예, 일본도 밀려나고 중국이 가운데 딱 위치하게 됐고 중심에. 그리고 아메리칸 대륙은 당연히 미국, 세계 최강국이니까요. 미국이 있고 유럽 쪽은 독일이 하고 있다. 예, 이런 게 다 국제 통화제도 여러 가지 이제 그 유동성 관련된 것들 예, 수합될 때 어느 시장을 많이 거쳐가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련이 깊은 자료입니다. 예, 이런 것도 눈여겨 보세요. 흐름을 보실 때. 그리고 이제 이거는 머니그램 인터뷰인데 이거는 지난주 금요일날 길거리 방송할 때 설명드렸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최근의 소식들 다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오랜만에 최근 소식들 다뤄드리는 리플 읽어주는 남자 모드로 이 소식들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1분 정도만 쉬었다가 2부 순서 Q&A 통해서 여러분들과 여러가지 여러분들 나누고 싶은 얘기들 궁금하신 내용들 함께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네요. 잠깐 1분 정도만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